지난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오빠네가 찾아와서 조카 둘을 맡기고 갔습니다. 새언니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며 두세 시간만 봐달라 했습니다. 그간 새언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기에 알겠다 했고 애들 밥이며 어떻게 해라 말 한마디 들은 게 없었습니다. 부모 있는 곳에서 애 보는 것과 저 혼자 온전히 애 둘을 보려니 완전 다르고 참 힘들더군요. 한 놈은 소리 지르고 한 놈은 울고 밤 10시가 되도록 안아서 겨우 재웠더니 다음날 온다기에 화낼 힘도 없어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. 다음날도 2시에 왔습니다. 새언니도 친정일로 골치 아프겠거니 하고 아무 말 않고 조카 보냈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듣고 실컷 싸웠습니다. 싸운 이유는 애들 저녁 8시에 먹인 점, 안 씻기고 재운 점, 유튜브 보여준 점, 다음날 낮 2시까지 한 끼만 먹인 점, 과자 먹인 점. 근데 저는 새언니가 식당에서 유튜브 보여준 것도 보았고 과자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. 제가 따져 물었더니 식당에서 남들한테 피해줄까 유튜브 틀어준 거고 과자도 어쩌다 준 거라고 합니다. 그럼 미리 어떤 건 하지 말고 뭐 어떻게 몇 시에 먹이는지 알려줘야지. 나도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내 피 같은 주말 써가며 조카 봐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하는 거냐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말할 건 해야겠답니다. 정작 자기도 과자 주고 유튜브 보여주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? 진짜 그날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앞으로 아가씨한테 얘 못 맡기겠다며 어쨌든 고마워요 하기에 저도 앞으로 안 맡긴다니 제가 오히려 고맙네요 하고 말했습니다. 엄마들은 원래 자기는 애한테 해도 남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건가요? 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. 그 회사에는 5년을 다녔지만 제 취업도 문제는 없어서 일을 결혼 2달 전에 그만두었어요.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는 따로 오라는 말 안 했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 몇 명들만 초대했어요. 그중에 저보다 3년 늦게 들어온 여자애가 있는데 진짜 일도 더럽게 못하고 더럽게 사고치고 더럽게 안 맞아서 사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. 회사 사람들 대부분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제 결혼식 날 왔더군요. 대기실에 있는데 왔길래 놀랬지만 그래도 축하해주려고 왔나 보다 싶었죠. 정신없이 그날을 보내고 장보를 보니 3만 원 했더군요. 밥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와준 게 고맙네 생각만 했어요. 그러곤 와준 사람 다들 고맙다며 연락 돌리는데 회사 친한 동료가 걔 얼마 했냐 묻더군요. 3만 원 했다고 하니 기겁하면서 처음 본 여자 2명이랑 남자 1명 데리고 와서 밥 처먹었다고 하더군요. 식권은 어떻게 5장이나 쳐 가져간 건지 모르겠어요. 일부러 연매기러 온 거였어요. 아무튼 식 끝나고 회사에서 동료가 그때 그분들 누구냐고 했더니 쌍심지 켜고 왜요? 막 이랬다고 했다는군요. 그 후로 소문 다 돌아서 이상한 여자 돼가지고 지도 못 버티겠는지 관뒀다고 했어요. 너무 화가 났지만 집 꾸미느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나 흘러 동료에게 연락 왔어요. 결혼하나 보다고 프로필에 떠있다고 가자고. 처음엔 에이 똑같이 유치하게 굴거있나 싶다가 갑자기 막 억울해지더군요. 걔 아는 동료들 3명 모으고 내 친구 4명에게 부탁해서 총 8명이서 갔어요. 진짜 그 표정 사진으로 찍어뒀어야 하는데 잊을 수가 없었어요. 축하해 했더니 동공 지진. 근데 나는 너 사진에 남기 싫어서 같이 찍지는 못하겠다고 전해주고 나왔어요. 친구들끼리 각자 봉투에 10,000원씩 넣어서 식권도 각자 받았지요. 그게 그저께였는데 다녀와서 동료 몇 명한테 내 번호 알려달라고 카톡이나 메신저가 왔다고 하더군요. 모른다고 잡아대니까 별말은 없었다네요. 인과응보다 인연아. 저와 베프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. 학창 시절에는 안 친했는데 성인 되어서 놀러도 몇 번 가고 사이 괜찮았어요. 친구들 사이에선 굉장히 짠순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회비 걷거나 n분의 1을 해서 그다지 불편함은 못 느꼈었어요. 남은 음식 무조건 자기가 싸가는 그런 정도였죠. 결혼은 그 친구가 먼저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도 혼자 10만 원 했고 집들이 때 공기정화수 화분 사갔어요. 그 후로는 얼굴을 거의 못 봤죠. 그런데 제 결혼식 때 남편 데리고 와서 5만 원 냈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그 친구 아이 돌이어서 안 가려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신랑 데리고 가서 5만 원 내고 밥 먹고 왔어요. 똑같이 군 건 저도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날 당장 연락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잘밤에 연락 와서는 야,
너는 내 남편이랑 와놓고 5만 원이 뭐야? 너무한다. 밥값도 안 나오잖아. 아님 아이 돌반지라도 해주게? 하길래 어이가 하늘을 찌르더군요. 가는 대로 안 오길래 온 대로 간 건데 뭐 문제 있어? 했더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쪼잔하다고 하더군요. 나 안 그런 사람 맞는데 이유 없이 막 퍼주는 사람도 아니야. 내가 쪼잔이면 너는 궁상이지 어디다 대고 쪼잔이래. 내가 한 만큼만 바라는 거면 말을 안 하는데 더 바라는 건 아주 웃긴 행동인 거 몰라? 라고 쏘아줬어요. 솔직히 그런 사람 안 보고 사는 게 제 정신건강에 더 이득 아닌가 싶어서 연락처도 지웠는데 주변에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나 봅니다. 모쪼록 그리 궁상 떠는 만큼 부자 되길 바란다. 세상은 넓고 참 별별 사람이 많습니다.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모에게 당한 일이 워낙 많아서 전 고모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.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건 엄마가 아파서 밭일을 도와주러 못 왔던 날. 너희 엄마 나쁘지 않냐? 안 그냐 영하? 라면서 딸인 나한테 동조를 구하며 엄마 험담을 늘어놓으셨어요.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생긴 거 보면 아플 일도 없겠구먼. 등등 도저히 웃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을 했었습니다. 나에겐 이 일이 엄마가 모욕당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억지 웃음으로 넘어갔던 게 꽤나 마음의 스크래치였어요. 아무튼 어릴 때 난 지나가던 어른이 이름만 물어봐도 울던 꼬맹이였고 야무지지 못한 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죠. 하지만 다사다난한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전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적절하게 짓구나 변화구로 던질 줄 아는 어른이 되었어요. 어느 날 평일 밤 11시에 아빠 폰으로 고모가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었습니다. 원래 요령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아빠는 내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려고 했어요. 아빠 혼자 보내면 온갖 집안일을 거들고 다른 친척 집에 농작물 배달도 하고 올 것 같아서 내가 따라갔지요. 도착했더니 아빠랑 내가 와서 고모가 놀라고 당황하시더라고요. 필사적으로 아빠 혼자 일 못하게 그리고 일을 더 키우지 않게 막았어요. 그리고 잠시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한창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없는 엄마 이야기를 하더군요. 이제 곧 우리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을 며느리가 와서 끓여야 하는 거 아니냐? 안 그냐 영하? 저 말을 듣는데 예전에 그때가 딱 떠오르며 오버랩 됐어요. 그리고 그 순간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. 미역국을 왜 며느리가 끓이지? 엄마는 맏며느리도 아닌데 지금까지 엄마한테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머니 생각하면 고모 네가 끓이던가. 아무튼 저 말 듣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생긋생긋 웃으면서 고모에게 되돌려줬습니다. 효도는 셀프래요 고모. 그리고 고모는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계시더군요. 그 표정은 내 어린 시절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저는 아빠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드디어 어릴 적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 같아. 그리고 엄마를 지켰다는 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. 우리 집은 딸만 셋인 집입니다. 저는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에요. 우리 큰언니는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입니다. 아버지 사업 기울어지고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빚 갚으면서 그다지 풍족하지 않게 살았는데 언니는 공부 잘해서 스카이 중에 한 곳 갔고 지금도 프리랜서로 자리 잘 잡아서 돈도 잘 벌어요. 프리랜서라 시간 많아서 집안일에도 특별히 신경 많이 쓰는 편이죠. 부모님 여행도 자주 보내드리고 집안일도 잘하고 작은 언니랑 내 등록금도 여러 번 내줬어요. 그러다 작은 언니가 올해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. 형부 집은 무슨 유서가 깊고 전통이 어쩌고 이런 걸 많이 따지시는 집입니다. 그리고 사건은 작은 언니 상견례 때였어요. 안사돈께서 우리 엄마한테 딸만 셋이어서 섭섭하겠다. 딸들은 보내면 그만인데 이러면서 계속 우리 집 아들 없다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한두 번은 그냥 넘겼지만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들 못 낳았다고 할머니한테 구박당해. 그런 얘기 안 좋아하시는데 자꾸 하니까 엄마 표정이 점점 관리가 안 되더군요. 그 집은 아들만 둘인데 자꾸 아들만 둘이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고 안사돈이 말하더군요. 그때 언니가 나섰어요. 엄청 유난스럽고 밝은 목소리로. 어머,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. 내가 작년에만 엄마 여행 몇 번 보내줬더라. 미영이 말 들어보니까 제부는 돈 모으느라 부모님한테 효도 못해서 늘 안타까워한다던데. 효도 못 받으셔서 사돈어른 너무 속상하시겠어요.
있는 아들이 구실을 다 못하니. 어휴, 미영아, 시집가면 너가 아들 대신 잘 해드려라. 아들 낳은 보람은 있으셔야지. 막 이렇게 말했어요. 화나면 말 길게 빼면서 더 밝게 말하는 게 우리 큰언니 특징이에요. 사실 작은 언니랑 결혼한 형부가 공무원 시험 늦게까지 준비하다 잘 안 됐어요. 그 부모님은 보람없이 몇 년 동안 시험 뒷바라지만 하신 셈인데 언니가 그거 건드려서 조용히 하더군요. 그 상황을 보는 저와 우리 가족은 통쾌한 하루였습니다.